안녕하세요. 오늘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오전 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 어제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면서 급락 뉴스도 뜨더라고요. 약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일 종가 106.530포인트에 마감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또 약간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 여전히 가능한 자리에서의 움직임이고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온지 여부 살펴야 되는 게 있고요. 비트코인은 사실상 어제 움직임에서는 일봉상에서는 큰 움직임이 안 나왔지만 양일간에 나왔던 음봉 2개 조정의 절반을 올라앉는 모습으로 종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추가 반등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전 시황은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나왔던 지표들, 여러 지표들 나왔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여전히 50 위에 있으면서 강한 미국의 경제 부분에서 여전히 좀 서비스 부분이 좀 강하다 부분들로 이해할 수 있고요.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여기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부분들 얘기가 여러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예상치를 급격히 떨어지는 153K 정도를 예상했는데 89K로 떨어지면서 차가운 고용 시장의 모습이 확 떨어져 버렸다.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 전체 큰 뉴스 브리핑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또 여전히 또 있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그다음이 내일은 또 여러 또 비농업 고용 지수하고 여러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표들이 이번 주 지표들에서 일단 방향이 좀 정해질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고금리 기조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신용 평가 기관이죠. 피치에서도 미 셧다운에 대한 부분에서 신용 등급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유럽 쪽에서의 얘기는 22쪽에서 이제 다양한 스피커들의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인플레이션 부분들에서는 좀 빠르게 하락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사이클 자체는 일단 종료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 긴축이나 고금리 기조는 유지할 개연성이 좀 있다는 내용들로 좀 정리가 되고요. 현재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의 모기지 금리, 우리로 치면은 집을 사기 위한 담보 대출이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이 미국 경제 부분에서 부동산과 주택 부분에 대한 침체를 견인하는 모습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택 구입 신청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부동산으로의 전이가 진행되려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고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흐름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민주당 정부 내년에 있는 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데미지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10월 말 11월 초에는 FOMC 금리에 대한 또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동결적으로 많이 보고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잠시 얘기 드리겠지만은 바이든이 학생들 학자금 대출 부채에 대한 청산, 채무 탕감 이거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이 부분들이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유동성 공급은 미 행정당국은 어쨌든 유동성 공급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재정 공급 쪽에. 그래서 재무부 장관의 옐런의 연착륙 얘기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여러 스피커들, 연준에서 내는 스피커와 그리고 재정 당국에서 내는 스피커가 조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들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금리 기조에 대한 타겟이
자, 경기 침체라고 하는 요소를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했던 유가에 대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억제를 도모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유가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바이든 행정부 어제도 얘기 드렸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우디와 이거는 이제 7월 달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7월 달부터 사우디에서 7월 달 이후부터 감산 정책으로 들어갔죠. 감산 정책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 일정을 알면은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우디는 여름 지나면서 7월, 8월부터 연말까지 감산하겠다라고 해서 감산 정책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사우디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평화 협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메가 딜 왜냐하면 사우디를 달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강산 쪽에서는 사우디를 밀어주려고 하는 부분들 미국의 스탠스 바이든의 직접적인 언급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의 평화 협정 관련돼 있는 부분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외 이제 환경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의 패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쪽도 풀어주고 사실 이란하고 사우디는 으르렁거리는 관계죠. 뭐 여러 부분들이 있는 과정에서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물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현상만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뭔가 이벤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을 드린 거예요. 차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차트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의 모습을 이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스마트 머니들이 선행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뉴스를 이렇게 읽어드릴 때 저희들이 헤드만 하지 않고 약간 좀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은 저게 뭐 연결고리가 있나 보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어제 또 오펙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기존에 이제 산유량 정책에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특별한 정책에 대한 감산해라, 정산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고는 내리지 않았어요. 다음 회의가 11월 26일 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우디 감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쿠웨이트 쪽에서는 이제 할당량 초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이란도 있고 기존에 지금 현재 유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지금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는 이 높아진 이제 유가에 이제 기대서 증산을 감축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증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내부의 불협화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분석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의 유가 그러니까 90달러 이상의 유가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대규모의 또 감산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내부적으로 증산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라는 요소가 지금 깨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 쪽에 대비하고도 이어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축으로만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현상일 뿐이지만 현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돈의 흐름이 차트에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차트에서 우리는 보니까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빠르게 보는 거예요. 빠르게 시장에서 언급을 드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 현상은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저희 아이엠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시황과 브리핑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돌아가는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캐치하시고 그 부분들을 이해를 더 행간에 숨어져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에서도 이제 조정이 이제 전개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이제 분석들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뉴욕 증시 고용도나 국채금리 하락의 반등 뭐 이런 부분들 기사들이 나왔죠. 예, 여기는 아이머니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 이슈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 정리되어 있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유가, 국제 유가 급락이 나왔어요. 국제 유가 급락이 나왔고 84달러 뭐 이런 부분들로 급락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죠. 우리는 이 얘기를 이미 2주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간들의 움직임들이 전개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쳤다가 쭉 빠지고 뭐 지지했으면 바로 팍 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움직임들은 돈의 흐름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의 속성에서는 그러한 분위기와 주변 환경들이 같이 맞춰져서 움직임이 나온다. 거기에 선행하는 자금들이 있는 거고 그 선행하는 움직임들이 차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 후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차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간의 치열한 네트워크의 결과가 돈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실질적인 세상의 흐름보다 돈의 흐름이 빠르게 가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 또 바이든은 지불 재개 후 며칠 동안 학자금 대출 부재. CNN 뉴스입니다. 여기 부채 탕감, 연방 학자금 대출 지급이 이제 부채 탕감 요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부채 탕감의 이제 청산으로 부채 청산에 자금이 들어간다. 그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얘기가 처음 나오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뭐 유동성 공급, 왜냐하면 그때는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유동성 공급의 한 형태로 전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얘기 뉴스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는 뭡니다.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거 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이게 내용이 9월 22일 날 올라온 거예요. 사우디 왕세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순항 중이라고 발언. 앞에서 제가 찝어드렸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올해 7월 달부터 팔레스타인에 관련돼 있는 문제, 이 팔레스타인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중동 지역의 패권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이제 조율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고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이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여기도 보면 팔레스타인 문제의 중요성 강조, 그리고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경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우디하고 약간 틀어지면서 이 이란 쪽에서의 제재 부분들 일정 부분을 좀 풀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이란의 원유 수입 자금에 대한 부분들, 결제 대금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풀어준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글로벌 경제 부분에 경제 미면의 정치적인 요소가 같이 이미 깔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흐름을 살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잠시만요. 뉴스를 한 게 요거는 뭐 글로벌로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BIS 저 국제결제은행 측에서는 이거는 암호화폐 할 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글로벌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 이어서 살펴보면, 여기 10년물 채권에서 일단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그 저항대라고 얘기를 드렸죠. 4.8 구간에 대한 저항을 받고는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온 상태고, 일단은 여기 4.27이 여기 4% 구간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는 보고 있다.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일단 여기에 52평.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 과정이 나오면은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9위평과 15위평의 크로스 여부를 우선 살핀다. 이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캔들이 먼저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본격화되는지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움직임.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움직임에서 이 시장에 추세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오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니까 어제 크루드 오일 쪽하고 브렌트 이후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일봉 차트 52평 아래로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82.90과 78.90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여부를 열어두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하락 여부는 일단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이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봅니다. 일단 52평이 내려왔으니까 종가 깨졌으니까 왔다 갔다 할 거를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일단 되돌림 하락이 전개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다 정도고요. 이 움직임이 이제 10월 말 11월 달에 흐르면서 하방으로 지속적으로 80달러 구간대에 이어서 전개되면은 사실상 추가 하락 쪽으로 살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의 차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현재는 이 방향이 박스권 움직임, 조정의 움직임에서 이 박스권 내의 움직임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지 다시 재차 반등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전환되었다는 정도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도고요. 그 다음이 S&P 500과 나스닥에 대한 부분입니다. S&P 500은 지난 어제 움직임에서 일단 구간끝 4218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이다. 아직은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추세가 반등으로 확 돌아선 건 아니고 이 조정 추세, 급락의 조정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 여기서 얼마간은 시간을 조금 더 더블 바텀이든 뭐든 여기가 중요한 자리면 더블 바텀의 움직임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한번 나왔다가 더블 바텀 나왔다가 하는 움직임이 일봉이니까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움직임은 염두에 두고 보시라. 여기 4200대와 4300대 구간에 대한 박스권 움직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 구간의 움직임에서 14694포인트 여기에 대한 확정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갭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할 개연성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 한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개연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증시에 관련된 있는 부분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는 움직임보다는 한 번의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지지 테스트는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은 그동안의 조정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추세 바뀌는 거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면요. 암호화폐 뉴스 쪽으로 넘어오면 BIS 거래소 간 온 오프 체인 거래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나오죠. 환전되는지 여부, 미국 달러로 환전되는지와 같은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또 관련돼서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체인링크죠.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도 보면 증권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가상자산 플랫폼 모니터링 실무그룹 조직. 이게 각국에서 이제 실질적인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시스템적인 접근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서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뉴스는 거래소 링크, 체인링크죠. 체인링크의 거래소 잔고가 엄청 줄어들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체인링크가 거의 1년 넘게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들에서 강한 여기가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런 기사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3개를 붙여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 차례 언급드렸어요. 꾸준히 강세 종목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주목하고 계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렇게 수용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살피시라. 체인링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저희들 알트코인
매매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은 저희들 아이언머니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서 유효한 지지 라인이 어딘지, 그리고 언제쯤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는지 여부도 이미 영상에 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영상 꼭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 차례 언급되고 하는 내용들은 꼭 귀에 걸어두시고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DWF 랩스 설립자, 그 다음에 게임파이가 암호화폐 주류화를 이끌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부분들 나오죠. 마켓메이커 겸 투자업체, DWF 랩스 같은 경우는 국내의 재단에도 이미 올 초부터 계속 물량들을 이렇게 접근해서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이제 뉴스에 DWF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런 내용들을 접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사실 했었어요. 단순히 아이언머니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차트만 보고 잘 보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딥한 내용들의 직접 관여에 대한 부분들, 얘기나 정보 네트워크들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어요. 직접적인 네트워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순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뉴스와 더불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뉴스에서 보게 되면 톤과 이오스에 투자한 것, DWF에서 톤 코인, 텔레그램 코인이죠. 여기와 이오스에 투자한 것, 뭐 이런 부분들, 이오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얼마 전 뉴스에서도 이오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얘기하면서 언급을 드렸어요. 얘들이 10만 개 이상 되는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재단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이 가격이 이오스에 가지고 있는 물량의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이오스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논리들은 2017년, 18년, 19년 계속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그래서 이오스도 계속 기회는 걸어 두시고 보셔야 돼요. 진짜 힘없이 계속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NFT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게임파이에 대한 암호화폐 주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일드 길드 게임즈랑 콤플럭스, 코인98, 신세틱스, 시스코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도 주목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지금 업비트에 있는 건 아닌데, 여기는 또 업비트에서 예전에 상폐가 됐습니다. 다른 타 거래소에 있다 할지라도 저 종목들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얘들이 샀기 때문에 한다는 게 보다는 얘들이 이거를 사놓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들은 다음에 이런 부분들, 신세틱스는 저희들이 차트 체크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시스코인은 해드리진 않았고요. 부분 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는 업비트가 아닌 종목들, 업비트 거래소가 아닌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차트 체크 분석을 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올라오시면 좀 새롭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이 개별 암호화폐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 오리진 시즌 6 출시, 최근 엑시 인피니티에서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들하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사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엑시 인피니티도 말 그대로 과대 낙폭 종목이거든요. 2022년도에 사용자 풀이 굉장히 쪼그라들면서 그 낙폭 과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나왔을 때 물론 물리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가 6종의 이더 선물 ETF 총 자산이 1,5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 한 800달러, 700만 달러 정도, 그 전에는 2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게 너무 약하다라고 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더리움은 지지라인을 지속한 상태에서 반등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2022년, 2023년 모두를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더 세냐? 라면은 이더리움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트 사지 말고 이더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종목은 상시로 보유해야 되는 사실 포트폴리오 중에 핵심 코어입니다. 그 중에서 이더의 움직임은 이런 부분들이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들 나오면은 장이 빠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저점에서의 선물 ETF 출시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등의 상승의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이더리움이 없으면 이더리움은 긍정적으로 살피세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비트, 이더, 그 다음에 체인링크 이런 뭐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 저희들 공식방에서 언급되는 종목들 두 종목이 또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적극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 내용이 9월에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량이 17.3% 감소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내용들은 요 내용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크립토컨트 대표 주경 씨가 뭐 올려놓은 내용, 트윗에 올려놓은 내용이죠. 뭐 파생상품 거래소로 BTC를 보내고 있다. 이 부분들은 파생상품을 BTC로 보낸다는 거. BTC로 보낸다. USDT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BTC로 보낸다는 거에 사실은 힌트가 있는 겁니다. 비트를 가지고 해당 선물에 대한 재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레버리지를 사용한 움직임들 해칭을 하면서 현물 앞에 뉴스는 지금의 움직임은 현물의 움직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현물에서의 거래량에 더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물의 거래량은 사는 거 아니면 파는 거죠. 근데 차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는 걸로 보시면 돼요. 사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은 상승 추세일 개연성이 높다. 상승 추세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물 거래소가 주도를 하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움직임이 현물 거래소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는 형태의 데이터들이 기사가 나오고 할 때는 지금 구간이 고점대구나 라고 또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 정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에 불안한 모습과 상관없이 돈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사가 SEC 측에서 요거는 블랙록의 전임 임원이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이미 끝난 거다. 된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동시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하고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이게 10월 20 며칠인가 10 며칠 날 SEC 측에서 그레이스케일과 관련되어 있는 항소 기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항소로 전개될지, 왜냐하면 지금 리플에서 항소를 했다가 안 돼, 너 돌아가 라고 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기각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이제 할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이 홍콩 거래소, 홍콩 증권 거래소, 홍콩 선물 거래소, 아까 런던 금속 거래소, 요거 두 개의 내용들은 앞에 있는 기사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 기반 정산 플랫폼 시냅스를 출시한다. 거래 후 프로세스 간소화, 운영 효율, 이런 부분들 내용들 나오고 있죠. 자, 요런 정산 플랫폼, 정산 플랫폼 나오잖아요.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거래든 뭐든 할 때 우리가 보통 선물 거래소라고 하면 현물을 특정 기간 앞에 미래에 있는 현물을 지금 시점에서 인수하겠다라고 컨트랙 계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거래의 결과는 현물의 인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에서 말하는 선물 거래소는 거진 다 대부분 마진 거래소예요. 마진 거래소는 장부 거래에 근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현물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이제 SEC 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래소들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청산이 발생했을 때 그 청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한 요소와 유동성은 그 해당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 근거할 수밖에 없기 지금 돼 있어요.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기존의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 흡수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럼 언젠가는 증권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 선물이나 암호화폐 선물 움직임들도 국내도 열릴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흥미로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차트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시기는 이제 그런 준비를 안 해놓은 분들은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투자를 제대로 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시기가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JP 모건의 블록체인 부분 총괄은 고객 대화의 99%가 암호화폐가 아닌 토크나 금융상품, STO죠. STO와 RWA라고 하는 리얼 월드 애셋이라고 하는 이런 자산 토크나 부분들에서의 문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국내 뉴스에 또 보면
내년 말 은행서 예금 토큰 발행, 이거는 미국 은행들에서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국내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CBDC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CBDC에 대한 유동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 과정들이 이런 STO와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런 기존의 레거시 금융 단체들, 기관들에서 이미 국가의 금융 정책 당국들에서도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드러났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 따라갈 경우에는 그냥 진짜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처음 해본다, 이거하고는 레벨이 틀려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글로벌인 거예요. 봐야 되는 정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시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저희 아이머니는 그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과 함께 한다는 게 당장도 보겠지만 내년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큰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 내용이고요. 차트 체크는 빠르게 체크를 하고요. 좀 더 디테일한 차트 체크는 또 저녁 시간에 있는 실시간 체크로 진행을 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서는 음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음봉이 전개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에서 보면 일단 음봉이 나오면서 볼펜 안으로 들어왔죠. 단기 평선 5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요. 저희들이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다? 9위평과 15위평의 크로스 여부, 데드 크로스 여부죠. 자,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려고 하면 캔들이 먼저 내려가죠. 먼저 내려가면서 이평선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의 움직임의 폭에 보는 것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애둘러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음봉 두 개가 나오고 나면 약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이런 움직임에서 단기 평선에 저항을 받으면 다시 재차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음봉 마감되면 내일도 양봉 나왔다가 음봉으로 가는 모습이 전개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전개되면 다음 주의 움직임에서는 일단은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주봉의 값이라고 했죠. 105.910 그리고 105.480은 주봉의 값입니다. 주봉의 값. 주봉의 값이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주봉 거래일 때 여기 종가가 역시 확보를 못하면, 전주는 확보 못했습니다. 확보 못한 상태에서 밀어 올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움직임을 오버 슈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여기 아래로 105.910 아래로 내려오면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본다. 어제 했던 내용들,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는 시황에서 차트 체크하면서 하는 관점과 포인트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차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트에서도 이 패턴이 나왔을 경우는 유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5.910이 주봉값인데, 주봉의 종가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이어진 상승이었으니까 이 움직임의 목적은 주봉의 마감이 될 때 여기에 105.910 그리고 105.480에서의 종가 확보 여부인 거예요. 양봉 종가 확보 여부.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어저께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달러 인덱스에서 추가 조정, 여기 105.910 아래로 내려와서 9위평과 15위평의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박스권 움직임, 하방 쪽에서 박스권이 전개되는지 여부,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오늘이 목요일, 금요일 이 지금 움직임들 체크하시면서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비트코인에 넘어가면요. 비트코인에서 월봉과 주봉의 움직임에서는 이미 양봉의 터치가 유효한 터치가 이미 나왔어요. 유효한 터치는 이미 나왔고, 이때 나왔던 지난주에 양봉 움직임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가야 될 자리 때, 가야 될 시점에, 가야 될 자리에 흔적을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체크를 해보셔야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후 움직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일봉 차트의 라인들 값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제 차트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RSI 표시도 해두긴 하는데, 제 차트를 살피실 때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존의 캔들에서 나와 있는 여러 움직임들과 이평선의 관계를 보면 지표를 굳이 체크를 안 해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강의 때는 이평선에 대한 강의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 케어방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전에 다이버전스가 왜 생기는가. 약간 원리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어저께 이제 실시간에서도 체크해드렸죠. 자, 여기 음봉의 절반을 넘어선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서 양봉이 여기에 23년도 여기 하반기 값들을 캐야 되겠죠. 자, 여기 27,696.5달러 위로 양봉이 올라왔죠. 올라와서 지금 현재 이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시간 차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값에 기가 막히게 5.2평이 딱 위치하고 있어요. 5.2평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값은 우리는 이미 언제 알았죠? 6월달 상승 구간, 7월달 구간에서 이미 이 값은 나와 있던 값인데 단기 평선들이 지지를 받는 모습이 전개되면 여기서의 단기평 지지를 받으면 23년 6월에 구간 끝에서의 지지받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확정되면 뭐다? 돌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의 구간 끝에서의 지지 반등이니까 당연히 어딜 노리죠? 상단 변곡을 노릴 거다. 구간 끝에서의 지지 반등은 어딜 노린다? 상단 변곡을 노린다. 이 노리는 움직임에서 자, 여기를 확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고 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는 도중에 이 중요값 2번과 1번에서의 지지를 둘 중에 하나는 확인을 하고 돌파 움직임이 나와야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32,000달러인데 32,000달러에 대해서 이미 한 번도 터치를 안 했죠. 그럼 여기는 뭘 본다? 돌파를 본다. 물론 저항이 잡힐 수도 있지만 돌파를 볼 수 있다는 자리예요. 뭐 이런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려고 하면 자, 여기서 확보가 돼야 되겠죠. 27,696.5달러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좋다. 그런데 양봉의 꼬리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도 반등을 지지를 한 걸로 반쪽짜리라도 지지를 하고 간 걸로 보기 때문에 역시 여기를 노릴 걸로 보는 거예요. 다만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양봉의 종가가 거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역학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뭐다? 23년 8월에 구간끝 28,789달러를 공략하는 과정. 여기도 뭐다? 첫 번째죠. 돌파를 보는 자리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27,696.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리고 지금 차트는 어디에 있다? 27,738.6달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확정이 되는지 여부는 오늘 내일 아침에 아침 종가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움직임이 정리가 되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움직임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은 보여줬고 확정이 되면 이제 알트들에서도 움직임이 슈르륵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BT에서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알트코인들에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박스권으로 쉰다는 모습이 나오면 잠시 파킹이 들어가면 알트들이 순환매에 들어가는 거. 이런 역학관계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요 비트코인에서는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넌스를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어제 움직임에서는 역시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요.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왔죠.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 같이 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대략 지금 현재 공략은 여기 중요값 7월의 중요값 이건 일본값입니다. 50.72에 대해서 공략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여기서 지지 테스트가 왔다 갔다 박스권이 나오고 가든지 돌파해서 위에 안착을 하고 다시 가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개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적어도 비트코인에서 도미넌스 관점에서도 봐도 하루 이틀 정도는 약 박스권 횡보의 모습들이 이어지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는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구간의 움직임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의 모습이 있다. 어제 실시간 시장에서도 언급드렸죠. 모든 차트를 볼 때 저는 첫 번째 보는 게 지금 차트가 구입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먼저 본다고.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오늘 좀 세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일단 저점을 갱신하는 조정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약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절반을 보시면 돼요. 여기를 못 갔죠. 근데 여기에 또 절반에는 위에는 올라갔으니까 자, 여기 앞에 생긴 어제의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 또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일단은 하락 추세를 탄 것 같다. 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모습의 구간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 같다 정도고요. 알트코인의 움직임에서는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지금 조정과 행보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BNB가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불안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일단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다시 또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 ETF 승인 선물,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여부하고도 이어질 수 있겠죠. 거래량들이 본격적으로 붙는지 여부 좀 같이 살피시면 될 듯해요. 자,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도미넌스 부분에서도 뭐 그래 나빠 보이지 않는다. 움직임에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더와 BNB의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의 상승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알트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포트폴리오 비중보다는 사실 이제 알트코인 비중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된다. 저희들 이 내용들은 또 저녁에 오후 실시간 시황 방송에서 또 한번 짚어보고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오전 시황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어제 오후 시황 때 알려드렸던 알트코인들 강세 보이는 종목들 내용들 기억하시죠? 저희들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또 있어요. 텔레그램 채널과 카카오 대화방에 들어오시면 해당 내용들이 계속 공유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지 내용들도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